안녕하십니까. 해암요양병원 이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과 면역세포, 그리고 암과 암 주변의 종양 미세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거를 다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복잡해서 듣다가 아마 지쳐서 좀 포기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세한 모든 것을 전부 이해하고 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걸로 목표를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의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는 항상 대극되는 두 가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다. 빛과 그림자가 모든 것이 다 한 세트이듯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세포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 세포가 T세포인데요. T세포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작용하면 밖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또는 유전자 표현형이 바뀌어버리거나 해서 생명활동을 저해하는 암세포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한 다음에 거기에 세포 독성을 발휘해서 제거하고 죽이는 기능,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작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을 대표하는 세포가 T세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T세포에 방금 제가 쭉 설명한 그 T세포는 사이톡식 T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 세포 독성 T세포입니다. 어떤 세포에게 독성을 미칠 수 있는 것을 확 뿜어서 세포를 제압하고 죽이고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오히려 방금처럼 전쟁을 일으키듯이 독성을 발휘해서 죽이는 그 T세포의 면역작용을 조용하게 진정시키고 억제시키고 막으면서 전쟁이 일어난 후의 상황을 조용하게 정리하는 일을 하는 그런 면역세포도 있더라. 그 면역세포를 이름하여 T 레귤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고 레귤레이션 T세포라고 합니다. 약어로는 TREG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큰 범주의 면역세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강도나 또는 외부에 적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을 때 군인이나 경찰이 가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막 피를 흘리며 싸움을 하고 상대를 찌르고 쏴 죽이고 이런 역할도 하지만, 또한 강도나 이런 적군이 우리 선량한 양민을 피해를 입히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막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 선량한 백성을 국민을 보호해 주면서 배고플까봐 양식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경찰과 군인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T 레귤레이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사이톡식 T셀, 세포독성 T셀도 있고 레귤레이션 T셀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암세포는 자신을 공격해 들어오는 세포독성 T세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력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어떻게 해서든지 T 레귤레이션 세포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면역세포가 반드시 붙박이처럼 하나의 작동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방금 제가 말하는 보호하고 뭔가 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T 레귤레이션 세포가 됐다가도 상황이 되면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면역계가 작동하더라. 마치 스위치가 이렇게 딱 있어서 이쪽에 하면 이쪽 역할, 이쪽으로 스위치가 되면 이쪽 역할을 하듯이 말이죠. 붙박이로 하나의 일만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거를 면역 편집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상황에 따라 이쪽으로 편집할지 이쪽으로 편집할지가 정해지는 구조로 우리 몸은 이루어져 있더라. 자, 이렇게 되죠. 두 가지가 있다. 암세포들은 주변에 T 레귤레이션 세포만 주로 모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고 자신을 공격하는 걸 오히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T 레귤레이션 세포로 주로 구성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고, 또 이 앞 시간에 M1, 마크로파지 1과 마크로파지 2의 역할에 대해서도 방금 이것처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대식세포, 그러니까 외부의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나 뭐 곰팡이나 이 기생충이나 있으면 계속해서 탁 먹어버리는, 삼켜버리는 대식세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M1의 역할이고요. M2는 오히려 암세포 주변에 가서 암세포가 지금 우리 이 유전자가 아닌 세포이고 생명을 위협하니까 딱 삼켜버릴 줄 알았는데 암세포가 뿜어내는 어떤 물질,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환경에 의해서 M2로 스위치를 바꾸면서 오히려 종양을 돕는 대식세포가 되더라. 그것을 M2를 다르게 이름하여서 TAM, Tumor Associated Macrophage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죠. 종양, 연계 대식세포다 또는 배신자 대식세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도 나뉘고 이렇게도 나뉩니다. 또 뭐 MDSC라고 하는 골수율의 억제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뒤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면역작용 하면은 암세포를 확 가서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 사이톡식 T셀, 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봤더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TCR이라고 해서 T세포 리셉터와 또 PD1, 프로그램드 데스 1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렇게 리셉터가 MHC하고 PD-L1이라고 하는 이 암세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신호를 알아차린 다음에 그것이 열쇠하고 자물통처럼 딱 아구가 맞게 해서 이 세포 독성이 발휘하게 하는 식으로 면역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게 다가 아니더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RTK라고 하는 리셉터 타이로신 키나제, 그러니까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세포, 암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들어오게 하는 전사인자가 잭크라고 하는 JAK 그리고 스테이트도 뭐 1, 2, 3, 4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테이트를 통해서 결국은 암세포의 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그림을 표현한 것이고요. 또 RTK 방금 말씀드린 리셉터 타이로신 키나제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암 면역과 치료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PI3K, AKT, mTOR 경로를 통해서 결국 또 암세포의 핵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윈트 라이간드, 윈트 베타카테닌 경로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윈트 라이간드가 이렇게 프리질드 리셉터라는 이렇게 이게 꼬불꼬불하다는 뜻입니다. 꼬불꼬불한 리셉터를 통해서 암세포 세포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베타카테닌이라는 전사인자를 통해서 결국은 또 암세포의 핵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모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암세포의 안으로 들어와서 힙1 알파와 베타라고 되어 있는 힙프라고 하는 것은 하이폭시아 인듀스드 팩터라고 해서 저산소 유도인자입니다. 저산소 유도인자와 연결해서 이러한 기능을 하게 합니다. 저산소 유도인자가 기능이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GLUT라고 글루트1이라고 하는데 이 뒤쪽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포도당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전달하는 수송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기능도 올라가게 되고요. PD-L1 기능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VEGF라고 해서 혈관 성장인자입니다. 신생혈관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혈관 성장인자 그것도 기능이 올라가고요. CD39와 CD77 이 기능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피드나 아미노산 메타볼리즘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뒷부분에 하나씩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아르기닌이다, 트립토판이다, 글루타민이다. 이게 다 우리가 알려져 있는 단백질이 조그마나 이렇게 저분자로 바뀌어서 소화 흡수되기 좋은 아미노산의 이름인데요. 아르기닌이다, 트립토판이다, 글루타민이다 등이 실제로 암 주변에는 적게 존재한다. 이유는 이것들이 이 아르기나제 1이나 아이디오나 글루타미나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 요소라든가 오르티닌 또는 키뉴레닌 또는 글루타메이트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바뀐다는 이 환경의 변화가 암세포, 종양세포 주변의 환경을 결정하면서 암이 면역계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면역 회피작용을 얘네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암 주변의 미세 환경을 구성하는 그 조건들입니다. 이렇게 자꾸 변하더라 라는 얘기이고요. 또 암세포의 대표적 특징 중에 빠르게 분열 증식을 무한하게 영원히 하는 특징이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열 증식에서 세포수를 늘리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방점이 찍히는 게 빠르게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빠르게 세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포 구성 물질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빠르게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에너지를 생산하기 제일 좋은 영양소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단백질, 지방 3개가 우리의 3대 영양소인데 포도당이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 이런 대사치료의 원리에서 제1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포도당 대사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억제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당 대사를 하게 하는 것의 대표적 수용체가 GLUT, 글루트1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세포보다 암세포는 이 글루트1이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갑자기 한꺼번에 확 당분이 많이 들어오면은 거의 대부분 암세포가 그거를 쫙 흡수해 가듯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생활에서 중요한 게 암의 그 당분의 피크가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혈당 피크가 오르지 않게 당은 또 우리 건강한 세포도 필요하니까 먹기는 해야겠지만 서서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할 때는 건강한 세포 쪽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근거입니다. 자, 이게 글루코스, 이게 당이죠. 포도당을 주로 당이라고 많이 줄여서 말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옥스포스라고 해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요 그림이 지금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의 옥스포스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암세포는 세포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망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도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약화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하는 산소도 이용하고 영양분도 이용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옥스포스, 이것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글리콜라이시스, 이것이 포도당만을 이용해서 에너지는 2ATP밖에 못 만들지만 36ATP를 만드는 산소대사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대신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글리콜라이시스, 이걸 뭐 젖산 발효대사라고도 하고 뭐 해당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기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해당 작용 그리고 젖산 발효대사에 하고 난 노폐물이 젖산입니다. 젖산을 영어로 락테이트라고 그러죠. 그 젖산은 이 암세포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락테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단순한 노폐물인 줄만 알았는데 이 또한 종양 주변의 미세 환경을
형성하는 구성 물질이 되면서 얘가 또 암세포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여러 면역작용을 억제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암세포는 자기 나름의 생존을 위해서 지능적으로 주변의 환경을 자신의 보호막처럼 자신의 노폐물까지도 잘 활용해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세포 질 바깥 엑스트라 셀룰라의 ATP를 CD39, CD73을 통하여 아데노신 축을 활용해서 오히려 세포의 T세포, 그러니까 면역세포의 면역 회피 작용을 돕는 경로로 이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것을 활성화하지 못하게 탁 막아버리는 역할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암세포 주변에는 이러이러한 환경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암 치료를 위한 어떤 약물, 약제, 음식, 여러 치료법, 또 뭐 심신통합적인 치료법들에 대한 이해를 이 관점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위에도 암 주변의 그 미세 환경을 구성하는 것 중에 뭐 CAF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ancer Associated Fibroblasts 하는데 Associated라는 표현을 여기서도 썼었죠. 여기는 종양이라고 표현해서 Tumor Associated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Cancer Associated Fibroblasts. 그래서 종양 연계 섬유 아세포라고 하는 것들을 또 여기서 쭉 구성하면서 나중에 뭐 자가포식을 일으키면서 또 그거를 역으로 에너지원으로 삼는 뭐 역와버그 효과라고 하는 또 독특한 방식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까지 씁니다. 물론 거기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하고 기니까 그건 뭐 따로 또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요소를 알면서 우리가 어떤 총론적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암은 이 암세포 하나만 봐서는 안 되겠더라. 암 주변의 미세 환경도 같이 봐야 되고요. T세포와의 연결성에서 오로지 T세포 하나만 작동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T세포에도 이 기능을 오히려 억제하고 그 반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T레귤레이션 세포의 상황도 봐야 되고요. 또 얘가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를 막아야 되겠죠. 마크로파지도 이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암세포 하나만 볼 일이 아니라 암세포 주변 환경까지를 포함하여서 암세포라고 보지 않고 암의 생태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암을 이루고 있는 주변 전체를 보는 암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암치료에 중요하다. 암세포 하나의 특징이 아니라 암 생태계를 봐야 된다라는 걸로 일단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의 총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